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이창훈 선생님은 오히려 눈빛이 달라지고 반항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지극히 건강한 형태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매일 호흡하다 보니 이제 눈빛과 행동의 변화만 봐도 이제 사춘기에 진입한 아이들은 표가 나요. 불만이 있으면 저는 마음껏 표출하라고 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 상처되는 말만 하지 말고 배려도 함께 배워나가자고 조용히 타일러요. 교수님, 이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교사가 이렇게 아이들을 눈치를 보면서 1년을 보내요.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내가 지금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관계가 좀 굉장히 굳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아마 비슷하겠죠?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집에 있는 제 아이들에게 말해 주듯이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학생들과 제 아이들에게 하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보다 학생들이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듯 해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엄마나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더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이 시기에 아마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가장 하찮고 작게 여겨지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라는 것도 우선은 아니고 나에 대한 인식과 평판을 결정하는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선생님은 아마 부모처럼 인생 전체를 함께 살면서 나의 구석구석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의 얘기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내 편이 돼줄 것 같은 그런 어른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물론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라 몇 가지로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뻔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 사례를 들면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사춘기라서 그렇냐고 사춘기란 단어 들먹이지 마시고 이 시기는 사실 뇌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단어로 자꾸 설명하게 하지 마시고 늘 정서적 지원이 되어주시되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진 마시고 말하고도 어렵다, 그쵸?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들, 내 딸은 그럴 리가 없어 하시는 초등학교 4, 5학년 모범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분도 어김없이 그런 시기가 오니 기쁘게 받아들이시라고요. 더 자랐는데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일지도 몰라요. 저도 주변에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엄마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사춘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다 어떤 청소년 심리 전공하시는 심리학자의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거든요.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은 뇌가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심리학자가 비유를 든 게 투명한 유리병에 젤리 같은 걸 넣어두고 거기에 반짝이 종이 조각을 넣어둔 장식품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면 그 반짝이 종이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천천히 바닥으로 다시 내려앉으면서 조용해지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뒤집어져서 요동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잔잔해지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반짝이 종이가 요동치는 그 시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해도 잘 안 먹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기를 일단 기다렸다가 뇌가 조용해지면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